충신포럼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권자 이 정도는 되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제학 박사 이승철 교수님을 모시고 담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내년도 4월 10일 날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한 10개월 정도 남았으니 네. 유권자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정하려면 유권자의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유권자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예. 이제 일단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쟤는 경제학인데 웬 유권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전공이 재정학입니다. 이 재정학에서는 학문적으로 사회 선택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 사회 선택 중에 직접 민주주의인 투표 그리고 투표를 하는 당사자들을 다루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제학인데 왜 저래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했구나. 그리고 저희 이제 학문 분야가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이제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쉽고 거부감이 좀 덜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대개 우리가 이제 흔하게 네네네. 저는 이제 체육학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체육학은 이제 달리고 뛸뛰고 던지고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면 훈련을 하면 몸을 만들면 이런 것들을 네네. 가리키는 이제 학문을 했는데 네네네. 경제학 하시는 분들 보고는 모두가 다 토탈 학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 네. 계속 예. 말씀을 좀 주십시오. 네네. 실제로 이제 지난 그 몇 번의 총선, 즉 국회의원 선거를 평균적으로 투표율을 보면 한 60%쯤 됩니다. 그리고 60%쯤이 투표를 했고 그 중에 절대 다수 또는 그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지지율이 뭐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약 60% 정도예요. 그러면 60%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사람의 60%가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되었다. 100명이면 얼마를 얻으면 당선이 되느냐? 36명의 지지를 얻으면 당선이 돼요. 지지가.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6명이 나를 투표를 해주면 나에게 지지를 보내면 내가 지역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64명은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침묵하는 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원래 투표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으로 나의 미래가, 우리 지역의 미래가, 우리 국가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투표장에 가는 거죠.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투표장을 안 가게 되고 투표장을 안 가게 되면 역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작은 숫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우리의 대표로 선택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후회하거나 내 안 찍었는데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사람은 이미 우리 대표가 됐으니까. 특히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 대표이지만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이냐? 국가의 미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우리 현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 마음에 안 들거나 현재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는 유권자들이 무조건
투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인 투표가 있어서 다수가 선택되는 것이 가장 좋은 직접 민주주의에 바라는 이상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투표율은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낮아요. 전반적으로. 물론 지역마다 뭐 90% 이상의 투표율에 90% 정도의 지지를 받는 지역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3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약 평균적으로 60%가 약 60% 투표자들의 60% 지지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돼요. 그럼 100명 중에 36명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거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뭘 얘기를 했느냐. 너희들은 무조건 투표를 해라. 너희들이 어떤 후보자를 투표하든 어떤 당에 투표하든 그것은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다만 너희들이 투표하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투표했다는 것을 선관위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내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점을 주겠다라고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유권자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반드시 참여한다. 이거입니다. 선관위는 이제 지금 한참 욕을 먹고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됐든 지방선관위가 되겠든 선관위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냐? 투표율을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투표율이 높아져야 선택이 잘 된 것이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무엇이냐는 중앙선관위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죠. 투표율을 높이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우리 지역 천안시민, 가불병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얼마만큼 투표율을 보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가셔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투표를 가시죠? 빠진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서 안 찍고 나올지언정 무조건 투표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그 이제 유권자가 훌륭한 우리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면 또 유권자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분을 뽑아야 한다 하는 이제 전제 속에서 또 유권자는 이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몇 가지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선거는 어떠한 선거가 됐든 네.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라. 네. 누구를 선택하든 그거는 유권자 마음이죠. 유권자 마음이고 네. 또 부모도 뭐 교수인 나도 그걸 가지고는 뭐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는 해야 된다. 네. 이제 그게 제일 첫 번째. 선제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연이 돼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면주의예요. 사면주의. 3가지 연이 있다 이거죠. 첫 번째가 혈연, 두 번째가 지연, 세 번째가 학연입니다. 혈연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뽑는다 이거고요. 지연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구에 A동, B동이 있으면 나는 A동 출신이니까 A동에서 나온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B동은 아무리 뭐 하든 상관이 없다. 안 뽑는다. 이런 게 이제 그 지연이고요. 학연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특수 학원까지 다 나랑 연관이 있으면 뽑는다. 이게 이제 학연입니다. 이 혈연, 지연, 학연이 우리 지역에 미친 또는 우리 선택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지역 출신이 아니다는 것 또는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또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선택이 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사면에 얽매여서 뽑으면 진짜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보고 뽑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지나온 발자취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뽑아야 되는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뽑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모든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혈연, 모든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지연, 모든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학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감돼요. 네네. 그런 거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된 사람을 학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뽑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는 뜻이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면을 뿌리째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삼면은 혈연, 지연, 학연. 네. 그러나 그건 무시해버리고 또 굳이 따져야 된다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뭐 그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동가홍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가격이면 아주 색깔이 좋은 것을 뽑으면 상관없듯이 다 뭐 2명 또는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 친척이에요. 그럼 그 사람 뽑는 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데도 뭐 친척이라고, 아니면 날 아는 사람의 뭐 지인이라고, 지인의 지인인 거죠. 사돈의 팔촌이라고 뽑으면 그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을 이제 더 줄이기 위해서 또 이제 덕목 중에 세 번째 덕목은 네네네.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이 세 번째 덕목은 흔히 이제 많이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바람이 불면 뭐 노란 바람이 불어서 무조건 뭐야, 또는 계속 흑색 선전 같은 것을 많이 해요. 이런 일종의 바람이고 유언비어나 잘못된 거짓 정보를 뿌림으로써 내가 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제 전해 듣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일종의 흑색 선전인데, 흑색 선전이 지나치거나 공개적이거나 그래서 만약 어떤 후보가, 특정 후보가 선거 전에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무효 판정, 선거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요새 SNS처럼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데서 퍼져나가면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주로 언제 터지느냐? 선거 전날, 전전날, 선거 당일, 이렇게 쫙 퍼져요. 그러면 갑자기 그거 듣고 내 선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은 선거를 하게 되면 지역 대표 중에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라는 사람인가를 보고 뽑아야지, 누가 이런다 카더라, 누가 이랬다 카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을 해서 뽑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간에서 누굴 뽑을지 고민하던 사람이 나쁜 얘기를 듣거나 굉장히 우월적인 얘기를 들으면 혹하게 되거든요. 그런 잘못된 선전이나 선동, 이런 것에 의해서 나의 선택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투표하러 갔다가 나 저 사람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뭐 이렇대. 그럼 나 안 찍어. 포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상대는 노리고 그렇죠. 그 짓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만 많이 얻으면 내가 무조건 대표가 되고, 대표가 되면 굉장히 많은 특혜와 특권과 대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과거에나 있었던 특권들을 다 없애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체하고더라도 유권자들이
그럴 것을 노려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은 아예 뽑지를 않아 버리면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고쳐질까요? 이게 이제 과거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내가 뜻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다 퍼져서 온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유언비어가 없어진다니까요. 자, 정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유언비어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하지만 국민들이 뭘 보고 뽑느냐? 정책.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해왔던 일. 이런 걸 보고 뽑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뽑아야지 유언비어를 가지고 뽑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지역보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언비어나 흑색선전, 그다음에 근거가 없는 중상모략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덕목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지금 하신 말씀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네. 그렇게 그 마음에 닿거든요. 네. 참 정말 그 나는 우리 집안의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가 있다던 치더라도 그래도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준비를 그러고 가서 투표장에 가는 게 좋겠다 하시는 말씀 지금 네 번째 말씀 주셨고 다섯 번째 또 네 번째인가요?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은 쉽게 얘기해서 국가대표입니다. 예. 국가대표. 예. 국가대표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는 이런 일이 왔다, 돈을 얼마 끌어왔다, 지역에서 뭘 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대표는 나보다, 지역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국가대표입니다. 천안시청 축구단하고 국가대표 차이가 뭘까요? 천안시청 축구단은 천안시에서 급여를 받아요. 그러니까 천안시의 그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국가대표는요.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나는 돈보다 국가대표라는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제시한 사우디 이런 데 돈을 많이 제시하더라도 난 안 간다. 그게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는 국가의 명예와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가대표를 뽑았으면 국회의원은 지역에는 지역대표가 또 있잖아요. 예. 도에는 시군구. 네네. 도에는 도의원. 도의원이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도지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의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역에 오면 천안시장이 있는 것이고 천안시 시의원이 있는 것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가대표인 국회의원이 지역에 있는 소소한 문제까지 다 해결하면 그런 사람은 왜 뽑습니까? 뽑지 말아야지. 국회의원은 지역 자체로만 해결이 안 되는 큰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 그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 거죠. 세세한 걸 다 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민원 들어주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국가대표인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굉장히 착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가 뭘 했는데. 아니요.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는 지역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지역에 뭘 했어? 지역 발전에 뭘 했어? 이거는 의미가 없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우리 지역 발전에 뭘 했어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국회의원은 그가 아니라는 것. 근데 저희는 그걸 굉장히 혼돈하고 계세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절대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배를 주는 거거든요.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많은 특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당리당략에 휩쓸리거나 이래서 자기의 줏대도 없이 막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지역 주민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지역대표는 지역대표이되 국가 일을 하라고 뽑는 게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지역의 일은 지역대표 중에서 지역 일을 하고 맡긴 사람들. 시의원, 도의원, 시장에게 맡겨야 된다.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나보다는 지역보다는 국가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도록 내가 마음가짐을 항상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은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뭐 우리가 사는 이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 도지사,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천안시는 천안시장, 또 천안시장을 견제해 가면서 또 천안시의원 네. 감독해주는 천안은 시의원, 네. 군 소재지 같으면 군의원, 군의원, 네. 뭐 큰 도시의 구청 같으면 구의원. 네네. 이제 이들이 그 해당하는 그 책임 의원들을 뽑으려고 할 때 역시 자세는 그러한 자세로 해야 두고, 국회의원은 중앙의 국회에 가서 우리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대변인 해주고 또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정말 그 대표 선수 같은 대표 선수를 뽑아서 보내주자. 네네. 국가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지역대표를 뽑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뽑지만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은 국가대표의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선별해서 뽑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뭐 지역의 조그만 공약 같은 걸 내세우면서 내가 국가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그런 게 없어지면 당연히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죠. 다음 하나만 더 말씀해 네네. 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이제 유권자가 이래야 된다라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선택을 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 있죠.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그럼 현명한 사람이 뭐냐?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깨끗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깨끗해라 할 때 뱀처럼 영리하는 것은 뭐냐면 다 보고 비교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A당 후보, B당 후보, 무소속 후보 뭐 여러 명이 있더라도 선고 공보 다 보고 공부해라 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대표는 이래야 돼, 이런 품격을 갖춰야 돼 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게 사람이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선고 공보를 보시면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가요. 뜯어보지도 않고. 저는 꼼꼼히 봅니다. 시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뭐 지방선거니 뭐 다 봅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서 뽑아요. 당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게 진짜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리하라는 건 그겁니다. 영리하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비둘기처럼 깨끗해라는 건 뭐냐면 선물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건 깨끗하지 못한 거거든요. 유권자도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걸 대접받고 수수하는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막걸리 한 잔 얻어먹었는데 그 사람 뽑아야지 어떡해. 옛날 노인들이 그랬어요. 저도 지금 노인이지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뽑았다. 내가 떳떳하게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찝찝하다는 거죠. 뽑은 사람도. 그럼요. 그래서 그 현명하다라는 것을 저는 뱀처럼 영리하게 잘 비교해라. 비둘기처럼 깨끗하게 선거전에서 내가 이 사람을 뽑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내 처신 자체도 순수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에이 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냐? 예,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누구는 뭐 돈 들여서 왜 시의원을 하고 왜 그 도의원을 하고 왜 국회의원을 하고 야, 네 돈 어디서 나서 흔히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면 충분히 그만한 대가를 내가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받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잘못된 걸 하더라도 내가 찝찝해서 뭐 하겠어요? 비난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안 뽑을 수 있겠습니까? 또 뽑겠죠. 그러면 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모든 유권자분이 전혀 그런 물질이나 금품이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다 비교해서 하실 걸 알고 있지만 그냥 기우죠, 기우. 쓸데없는 걱정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너무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유권자라고 하면 정말 그런 자세 가지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분을 뽑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선거에 임해야죠. 예. 예,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내가 뽑은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었다라고 했었을 때 긍지 갖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예. 잘 뽑았다 그러면 긍지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난 이런 마음으로 선택했는데 참 잘 선택을 했다. 그게 최고이죠. 어디 가서 네. 큰 소리 칠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 가질 수도 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유권자가 되어졌었을 때 유권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까지 담론을 했고요. 조금 쉬셨다가 네네네네. 2부에 네.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쉬셨다가 2부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